때는 2005년 아프가니스탄의 잔혹한 무장 세력 탈레반과 미군의 대립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기 3일 전 미군의 바그람 공군기지, 요 며칠 새 잠잠한 분위기에 아침엔 체력 단련도 하고 그리운 가족과 메시지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미군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존재는 공포 그 자체로 자리매김했죠. 그 시각 미군은 레드윙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도대체 무슨 작전일까요? 이번 임무의 목적은 탈레반의 부사령관인 샤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 미군을 사살하고 살인을 일삼는 샤는 1순위 타겟입니다. 그리고 작전을 위해 마커스와 마이클, 데니, 매튜가 착출되죠. 놈들이 주둔하고 있는 마을 뒤쪽 산으로 돌아가는 작전. 산세가 험해 쉽진 않아 보이지만 군인에게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명피해 없이 생포되면 좋겠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 여차하면 사살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른 채 그 시간에도 샤는 스파이가 의심된다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해서야 시작되는 레드윙 작전.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산 중턱에 내리기 위해 헬기들이 바삐 날아갑니다. 금세 도착한 착륙 지점. 위험해 보이지만 엘리트 특수부대 네이비실답게 무난하게 하강하는군요. 순식간에 대원들이 하나둘씩 하강하기 시작하고 금세 이루어지는 사주경계. 하강이 끝난 후 금세 헬기는 본부로 복귀합니다. 헬기가 떠난 후 고요함이 찾아오면 금세 시작될 특수작전. 행여나 탈레반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되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가며 천천히 이동하는 대원들. 고요한 밤 어둠 속에 몸을 숨겨 천천히 목적지로 향해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일까요?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긴장과 무거운 짐에 점점 지쳐가는 와중 드디어 탈레반이 서식하는 마을 뒤쪽에 도달합니다. 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작전은 순조로웠죠. 그리고 오랜 행군에 지칠 대로 지친 대원들은 잠시 휴식을 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근처를 지나가는 한 무리의 양떼들, 그리고 잠시 후 저 멀리 앳돼 보이는 양치기로 보이는 한 소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소년의 실수로 미군과 결국 조우하고 맙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단 민간인을 제압하는 대원들. 그냥 민간인이면 상관없지만 행여나 탈레반과 연관돼 있을 경우 작전이 물거품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 너무 멀어진 것일까요? 데니의 무전기가 듣질 않습니다. 그렇게 대원들은 본부와 통신이 두절돼 버리고 맙니다.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이들을 풀어주자니 마을로 돌아가 탈레반에게 말하면 임무는 실패할 것이고 여기 그냥 묶어두자면 죽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임무를 위해 여기서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탈레반인지 민간인인지 알 순 없지만 그렇다고 죽여버리기에 마커스는 양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죽이자는 쪽과 풀어주자는 쪽 두 의견이 대립하고 맙니다. 하지만 통신까지 두절된 마당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는 일. 결국 대원들은 작전을 포기하고서라도 이들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일단 소년과 노인을 풀어준 뒤 통신이 잘 터질 만한 높은 산 봉우리로 가 본부에게 철수 요청을 하기로 하죠. 결정한 대로 소년과 노인을 풀어준 미군들. 노인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순 없지만 무언가 감사의 말이라도 전하려는 걸까요? 행여나 다시 잡힐세라 빠르게 산을 내려가는 양치기 소년. 마을로 돌아간 소년이 탈레반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대원들은 통신 교전을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본부라고 그저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대원들과 교전을 시도하지만 무전기 넘어 어떤 소리도 들려오질 않죠. 고된 산행길에
점점 지쳐가는 대원들. 그때 어디선가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탈레반들이 미군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커스의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커스의 손끝에서 시작된 탈레반과의 목숨을 건 총격전. 아무리 잔인한 탈레반이라곤 하지만 이쪽은 특수부대 중에서도 엘리트라 불리는 네이비실. 교전은 압도적으로 대원들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위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탈레반의 공세에 점점 부상을 입기 시작하는 대원들. 탈레반에게 잡히면 무조건 사살될 것입니다. 대원들은 필사적으로 버텨보려 하죠. 계속된 교전으로 몸이 성한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탈레반 섬멸은 불가능한 상황. 무조건 탈출만이 살 길이죠. 그러나 이미 코너에 몰린 대원들에게 탈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마이크가 한 가지 작전을 생각해내죠. 저 멀리 보이는 탁 트인 절벽으로 가면 분명 통신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노출돼 죽기 십상이죠. 이미 마이크는 목숨을 내놓을 심산입니다. 총알을 피해 겨우 도착한 절벽 끝자락. 목숨을 건 통신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본부로 연결된 마이크의 통신. 마이크는 총알 세례를 받으며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죠. 하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오랜 통신은 힘들어 보입니다. 지원 요청을 받고 번개같이 비행장으로 향하는 네이비실 대원들. 하지만 이 지원 요청을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결국 탈레반들에게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마이크의 희생이 헛되진 않았습니다. 본부에선 재빠르게 지원을 나가죠. 이제 상황 종료가 되는 듯하지만 그때 탈레반이 쏘아올린 RPG 미사일이 미군 헬기를 격추하고 맙니다. 악랄한 탈레반의 공격에 자비 따윈 보이지 않죠. 손 쓸 새도 없이 미군 헬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마크스 대원들도 한 명씩 탈레반에게 희생되고 말죠. 이제 남은 사람은 고작 마크스 한 명. 탈레반을 피해 바위 틈새로 몸을 숨겨봅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지원을 나온 다른 헬기는 더 이상 살아있는 대원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맙니다. 그렇게 살떨리는 그날 밤도 어느새 저물어 갑니다. 다음날 아침 따사로운 햇살이 살아있음을 알려줍니다. 마크스는 산을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탈레반도 없고 도와줄 미군도 보이지 않죠. 그때 우연히 발견한 한 연못. 마크스는 타는 갈증에 그대로 연못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어딘가 쎄한 느낌. 히잡을 둘러쓴 이들이 마크스에게 다가옵니다. 탈레반 같진 않은데 마크스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 마크스도 의심을 거두고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어차피 지금 마크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들의 부축을 받아 도착한 마을. 모두가 미군인 마크스를 경계하죠. 지친 마크스를 위해 쉴 곳을 마련해주는 주민들. 그때 어딘가로 향하는 한 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끌벅적해진 마을. 어떻게 알고 마을을 찾아온 탈레반. 아까 그 남자가 탈레반의 밀고라도 한 것일까요? 놈들은 단번에 마크스를 찾아내 끌고 나갑니다. 마크스는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혼자 힘으로 놈들을 당해낼 리가 만무하죠. 놈들이 향한 곳은 마을의 처형장. 잔인한 탈레반은 총살이 아닌 참수로 마크스를 죽인 뒤 잘린 머리를 미군에 보내려 합니다. 마크스는 이대로 죽고 마는 것일까요?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대원들이 양치기 소년과 노인을 제압하고 임무를 수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인간적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탈레반과의 전투씬은 과장되었다기보단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연출했지만 폭발적이고 시원시원한 액션을 원하는 이들에겐
조금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리얼하고 현실적인 영화를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탈레반들에게 붙잡힌 채 참수당할 위기에 놓인 마크스. 그는 이대로 죽고 마는 것일까요? 영화 론 서바이버였습니다.